네, 안녕하세요. 일본 요리를 이제 15주차 이제 1교시인데요. 자, 일본 요리를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했긴 했지만은, 자, 복습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과 이제 꼭 필요한 요리 레시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도 또 재차 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복습하는 편으로 15주차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15주차 그럼 1교시에서는 그 일본의 역사가 이제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죠.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의 역사, 이제 일본 그 요리가 그 나름대로 그 이제 형식을 이제 갖추기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8세기 시대인데, 이제 국가가 완성이 되면서부터 이제 뭐 헤이안 시대, 뭐 국풍 문화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17세기에도 에도 시대에 와서 이제 오늘날 같은 일식 요리가 이제 완성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그 일본 열도는 그 연해주로부터 그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대륙에 그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약 한 6, 8년만 년 전, 그 화산과 그 지각 변동을 통해서 분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제를 이제 비롯해서 고구려, 뭐 신라, 우리 조상들과 이제 교류가 이제 많았고, 특히 이제 백제인들은 나라가 연합군에 패배하게 되자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기도 했고, 일본인들의 조상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 바가 이제 없지만, 이러한 정황과 유전자 감식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과 유사한 유전자 인자를 갖고 있음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일본 요리에도 간장, 뭐 된장, 뭐 무절임 등 많은 전통 발효 식품이 이제 우리 음식과 좀 유사한 편이죠. 그래서 일본 요리가 이제 그래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일본 열도에서 쌀이라든가 보리 이런 농산물이 이제 재배하기도 시작하였고, 3세기 경에는 그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 역시 석기 시대, 목기는 청동 시대, 뭐 철기 시대로 이제 변천해 오면서 농업이 이제 촉진되고 식품 요리, 가공, 이제 발효가 이제 이루어져서 사냥한 동물이나 뭐 조류, 뭐 쌀, 보리 등의 농산물, 뭐 어패류, 이 요리들이 이제 가공되고 이제 저장이 이제 이르기 시작되었죠. 이 시기에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이행되면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이제 생겨나 요리나 식품 가공 발전을 이제 가져왔고, 단순히 이제 밥을 짓는다는 거나 뭐 생선, 고기 등을 구워 먹는 수준을 벗어나 이제 감주나 탁추 등 이제 발효, 기호 식품과 그렇게 같은 요리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저장에 필요한 양념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요리의 이제 발달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동해 신라는 물론이고 당나라와도 이제 국교를 맺음으로써 이제 낙농이 이제 성하고 뭐 우유나 뭐 이런 액젓으로 만든 지금의 요거트와 같은 낙농 식품과 뭐 설탕이라든가 뭐 참기름, 매실, 식초 등 조미료가 이제 들어왔었고, 이 시기에 와사비라든가 뭐 생강순
등을 이제 향신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세기 그 해이안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의식과 연중 행사가 이제 정착되면서 이제 궁중의 이제 경사에 그 귀족들은 그 초대하는 그 향연이 이제 자주 열림으로써 호사스러운 눈 요기의 그 요리 이런 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식초라든가 간장, 된장이 이제 이용되고 이제 장아찌라든가 어묵, 뭐 생선 요리 등이 오늘날 일본 요리 형식의 이제 기초가 이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세기의 그 가마쿠라 막모 시대는 사무라이 시대로 이제 화려한 그 형식보다는 간소하고 맛을 중시하는 그 화식을 발달에 이제 두도를 하고, 이 시기는 안으로 그 투쟁이 그 심하고 바다 건너에는 고려군을 이제 앞세운 그 몽골 침략에 늘 부심했던 그 터라서 이제 중국에 이제 불교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뭐 사찰 요리도 이제 성행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14, 15세기 말엽인가 그때는 이제 얘는 그 무가예법이라고 확립되면서 그 연해 요리가 이제 성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 식기슈 요리 형식으로 훈제 요리가와 불가예법으로 이제 카세이 세끼로, 그리고 중국 요리, 일본 요리 입맛에 맞춘 그 삿포로 쿠라 등장이 하였고, 이때 하이젠가 먹는 방법, 사시미 칼, 방법 등인 이제 오늘날 같은 그 일본 요리와 이제 조리 방법이 이제 형성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17세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유럽 해양 강국들이 동남아에 이제 전투 기지를 이제 만들고 동북아시아를 드나들던 시기로,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서유럽식의 그 지칭하던 남반 요리가 이제 들어왔고, 일본 요리가 한층 이제 발전하였죠. 이때 하루세끼 풍속과 카이세이키 요리가 이제 확립되었고, 다도예가 이제 정착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그 막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남반에 그 앞서 조총을 수입하여 그 조선을 침략하고 임진왜란이라든가 정류재란으로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인명 그 살상과 고초를 겪어야 했죠. 에도 시대에는 귀족이나 그 사무라이들이 카이세키 요리가 유명했는데, 이때 전통 요리는 물론 중국이나 서양에서 들어오고 조리 기술이 이제 한 단계 이제 발전하면서 연예인 체스의 그 소화력이라든가 영양의 흡수라든가 건강 질병 예방 등은 지식이 이제 널리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리가 이제 완성되기에는 그 메이지 류신의 그 식품이 그 개방되어서 육류나 사용이 이제 자유로워졌을 때, 서양식 그 조리법이 이제 보급됨으로써 각종 빵이나 우유 제품, 낙농 제품이 이제 유입되었고, 일본인이 나름의 그 입맛에 맞는 요리법, 일식과 양식으로 이제 발전하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사람과 군수물자 등의 그 이용이 많아져서 도시의 그 역 주변이나 상가, 백화점에 이제 음식점이 늘어났고, 요리도 일본식, 중국식, 서양식 등은 다양하게 이제 되었고, 군대의 급식 물론이고 가정이나 학교 급식에도 다양한 요리와 이제 가공식품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피폐한 사회생활과 식량난을 겪었으나, 미국의 원조로 이제 밀가루라든가 설탕 등 식품 재료가 이제 공급되어서 빵, 과자 제조가 이제 발달되었고, 그 전후에 그 복구 중에도 한국 전쟁이 개시되면서 그 공급원으로 이제 캔 냉동식품, 군용식품의 대량 생산 체제로 돌입하였고, 식품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편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이제 전쟁 전 일식 요리가 현대화 뒤에 오늘날 일식 요리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요리 이제 특징에서도 보면은 일본 요리 일본의 그 자연적인 환경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뭐 오츠크해 뭐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동해와 접한 섬나라로 생산되는 어종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생선 요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 특징은 신선한 맛이라든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섬세함이 있죠. 그리고 그 섬세한 솜씨의 눈요기 등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그 대륙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서 전통 문화와 이제 혼합한 시기가 그 7세기 말 그 나라 시대까지를 이제 거쳐서 이제 8세기 국풍 운동이 이제 전개된 그 해안 시대의 그 독특한 식문화가 이제 성립되었죠. 그래서 그 이제 조선 침략이라든가 뭐 에도 시대를 거쳐서 뭐 1800년대 메이지 유신을 이제 단행하는 동안 서양식 문화가 이제 유입되면서 남반 요리가 이제 성행도 되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치르면서 서양식이 자리 잡게 됐고 식품 산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죠. 한편 지역적 특성으로도 도쿄 중심을 한 간도 우요리와 그 교토와 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 요리를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동 요리가 있고 뭐 간사 요리가 있죠. 예. 그 일본 요리 특징을 보면 야채 조림류가 있죠. 야채 조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약방, 감초처럼 어떤 식단에나 올리는데 계절에 나는 고급 재료를 이제 싱겁게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념은 주로 이제 고춧가루, 다진 생마늘, 고추장, 들기름, 참기름 등 자극적인 양념은 극히 일부에만 사용하지만 최근 한국식이나 퓨전 요리에도 이제 사용합니다. 도레 요리의 일본화는 일본의 그 일찍 개방하여 그 중식이나 한식, 서양식 요리를 매운 것을 잘 먹지 않는 일본인 식성에 맞춰 개발해서 이제 일식화를 하였고, 그리고 고춧가루 사용은 일본에서 재배한 젖고추는 한국 고추보다 맵기 때문에 김치나 일반 요리에 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미지오롯이나 뭐 시지미, 도가라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특수 야채 이용해서는 요즘 한국에서 그럴듯이 일본에서는 일찍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컬리플라워, 가지, 뭐 고사리,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야채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중 음식값에서는 일본은 안정된 그 나라이므로 물가 변동이 심하지 않고 대중 음식 요금은 대체로 500엔에서 3,500엔이며 고급 식당은 주문 메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 요정 등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형 연회나 고급 요정 등에나 다소 나오며 대중 식당은 우동 등 국물 정도이고 음식의 양이 비교적 적고 우리나라의 찌개처럼 함께 떠먹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음식물 찌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양념은 뭐 진간장, 국간장, 된장, 뭐 미림, 소금, 설탕, 맛술, 그리고 다시마, 가쓰오부시, 식초, 마요네즈, 와사비, 뭐 샐러드유, 뭐 버터에다가 산초가루, 콩기름, 뭐 깨, 땅콩, 캐슈너트, 매실, 슈드, 뭐 다시마류, 뭐 화학조미료, 뭐 혼다시 등 동서양 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젓가락 문화죠. 젓가락 문화에서는 일식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이용하는데 계란말이 등을 이제 손님 수대로 만들어 놓았을 때도 음식 옆에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덜어오죠.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국물 요리를 같이 스푼으로 떠먹는 예의가 없습니다. 자, 간을 볼 때는 음식을 만들 때 젓가락이나 국자로 간을 본다든지 하는 예의는 없고 꼭
다른 그릇에 덜어서 간을 보지요. 그만큼 위생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렇게 다른 별도의 그릇에서 따라서 이렇게 먹어야 되죠. 간을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창업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면은 그 개업 후 적자폭이 이제 제일 큰 그 부분이 이제 주방 인원 인건비라고 보는데 기술력에도 이제 비교하여 큰 부담이 되는데 또한 그 직원의 그 잦은 그 이직으로 인해서 일정한 그 맛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가입비부터 뭐 계속 재료비 부담 뭐 이제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접 요리를 배우고 식자재 구매 요령이라든가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론적 모든 것을 배운 후에 이제 식당을 개업하는 게 좋겠죠. 모든 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특히 영업용 요리는 가정에서 이제 뭐 3인분, 5인분 만드는 것과는 판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업종 변경을 원하지만 선뜻 바꿀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필히 전문인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지역에 알맞은 업종으로 대변하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음식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서 이제 창조해 나가는 것이 옛날 방식 그대로만 만들거나 뭐 고정관념에 젖어 있다면 그 업소는 번성할 수가 없겠죠. 특히 그 지금처럼 교통의 그 편리한 시대에 고객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식당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맛있게 저렴하면서도 경영자가 나름대로 그 운영 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 맛이라든가 변화가 이제 시대에 맞게끔 고객에게 맞춰서 식당도 이렇게 아마 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요리, 한국 요리는 이제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야채 뭐 조림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주종을 이루는데 정찬 요리에는 필수적인 요리라고 봅니다. 고급과 중급 재료를 이제 사용하는 맛을 이제 싱겁고 조리하는데 계절적인 감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뭐 다진 마늘, 뭐 고추장, 들기름 이런 걸 자극적인 것은 극히 일부만 이제 사용하고 2005년도 또는 그 전후로 일부 퓨전 요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일본은 일찍 나라를 개방한 관계로 서양 요리라든가 스타일과 뭐 중국 요리법이 다양하게 이제 개발되었고 전통 한식 요리법도 이제 일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운 것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대개 일본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재배한 그 젖고추는 한국 고추보다 맵기 때문에 가루로 이제 분말하여 이제 김치나 다른 요리에 넣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일식당에서 모미지 오롯이 만들 때나 뭐 시치미요, 오가라시 만들 때 사용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야채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계절에 관계없이 재배하는 거로 1년 내내 이제 뭐 핵감자, 핵고구마, 뭐 아스파라서 뭐 이런 고사리, 풋고추 등 이제 다양한 뭐 자연송이 많은 가을철에만 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져간 고추씨를 한 번만 심어 딴다고 하고 일본에서 3년간 씨를 받아서 심어 일본 고추와 같은 매운맛이 난다고 합니다. 토질이 다르다 보면 되겠네요. 일본에서 되면 그래서 음식값이 이제 500년부터 3,500까지 해줘요. 대중 음식값이 양이 적고 그것부터 요리가 있고 뭐 고객이 먹을 줄 모르거나 한식 김치 같이 먹을 경우도 없고 서양 요리 코스에 김치를 안 내주듯이 요리의 맛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대형 일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별로 나오질 않죠. 일본에서는 뭐 10년, 20년 전 변성업에
만든 요리 한국인에게 이제 알맞은 음식으로 이제 개발도 해서 상품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품화는 좋은 재료를 고객에게 크게 호평받을 수 있는 만큼 맛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식상을 덜 자주 먹어보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템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간단한 요리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요리사를 찾아야 하고 그는 또한 그러한 식품 회사라든가 식재료 준비를 이제 영업을 해야 되겠고 누구나 처음 시작하기 어려운 인재를 또 찾아야 되고 책임자급을 잘 찾으면 다음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기술자는 이제 많은데 막상 딱 맞는 사람은 드물고 내 주위 사람은 없으면 먼 곳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게. 자 이렇게 그냥 자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이제 다른 점은 양념에서 차이도 많고 이렇게 요리도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일본 요리가 한국의 그 일본 요리가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